코딩터의 클럽에는 처음이시죠? 네, 그 저희 패널 디스커션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순서대로 뭐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토크예요. 그래서 늘 마이크는 저희가 이제 하나씩 다 마련을 해드리고 있어서요. 네, 이 먼저 목 좀 축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바로 제가 굳이 눈치를 들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본인 분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 잠깐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뭐 괜찮았죠?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모르는 또 근황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부터 여쭙고 시작을 할게요. 네, 되도록 이제 코딩과 관련된 근황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네네.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 많이 안 다닙니다. 많이 안 다니고 뒤에 숨어 있는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와 출제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정보 올림피아드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수학 올림피아드는 다 아시는데 의외로 정보 올림피아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대여섯 개 정도 유명한 올림피아드 중에 수학이 제일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학하고 가장 인원이 많이 겹치는 데가 정보 올림피아드입니다. 내용도 프로그래밍으로 올림피아드를 하는 겁니다만 내용상 수학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정보 올림피아드 일을 한참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가 조금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조금 바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 대기업에서 이제 내부 직원들 평가하는 일을 몇 년째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 내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직군 인력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도와드리는 일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좀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쪽이 그러니까 조금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이런 대회들, 프로그래밍 대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뒤에 숨어서 출제자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안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저기 많이 숨어서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제 관심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코딩으로 대학을 가게 되거나 그랬을 때 관련된 출제위원으로 뒤에 숨어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시겠네요. 근데 어차피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뭘 알려드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아, 예. 숨어 있을 가능성이 꽤 예. 있고 티가 났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근데 문제는 또 뭐 대회나 뭐 시험이나 하기 직전에 항상 만들기 때문에 네. 미리 말씀을 드려도 별로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이 코딩이 어떻게 보면 벌써 그 과목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 김 교수님이 활동하시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원래 바쁜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최근에 약간 바빠졌는데 안 바빠질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네. 이제 사실 코딩이란 게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수학만큼 많이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수학만큼 앞으로는 중요한 수학도 위치에 굉장히 있겠다. 많이 씁니다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수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야구공 하나를 던져도 수학이 아니면 야구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수학이 아니면 설명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은 그 현실에 있는 야구공 날아가는 게 결국은 컴퓨터 안에 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서 그 모든 걸 다 하게 되려면 이제 수학과 코딩과 논리 같은 걸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해하지 않으면 아마 제대로 하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수학만큼 많이 가르쳐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뭐 교과목 시수라든지 뭐 수능 시험에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거보다 훨씬 작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삼라만상이 전부 다그 컴퓨터 안으로 빨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코딩이라는 교양이 필요한데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치 않다. 아직은 이렇게 보시는군요. 교육 양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에서 오셨으니까 게임 안에서 삼라만상이 다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교육이 충분치 않. 교육 양이 예. 그러니까 뭐 초중고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의 양이 수학에 비해서 수학도 중요합니다만 수학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지금 작게 돼 있어서 네. 어른이 됐을 때 지금 나중에 이제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했는가? 네. 라는 의문이 한 10년 후에 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충분히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부터 가르쳤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바쁘시지만 아직은 헝그리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조금 더 바빠져야지 이 세상이 뭐 굳이 제가 바빠지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코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넥슨 코리아 분석본부라는 곳에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7년차 개발자 이도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와주신 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와주셔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저희가 또 넥슨에서 공채를 대규모로 채용을 해서 또 그저께는 또 커리어 클럽에서 채용 관련 상담을 좀 진행하다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참여를 요청받게 돼서 오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출근 시간이 한 11시까지 이렇게 출근을 보통 하는 편이라서 사실 아침 이른 시간에 와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좋으세요 아침인데.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커리어 클럽? 어떻게 넥슨에 오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네네. 넥슨에서 이제 최근에 이번 올해는 특히 더 공채 인원을 많이 뽑게 돼가지고 네네. 제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와서 되게 많이 질문했던 것이 자기가 어떤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사 채용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 되게 확신이 다들 없어 보였어요. 뭐 대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보통 인터넷이나 뭐 독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정말로 옳은 방향인지. 근데 굉장히 혼자서 공부하고 저희가 일반적인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뭔가가 이게 어디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고 이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제가 격려하는데 좀 힘을 쏟았었어요. 네.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수준이 기대 이상이고 자신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종류의 조언을 많이 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우리가 뭐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커리어가 열려질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열심히 그 커리어 클럽? 네, 커리어 클럽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코딩을 익히고 그래서 넥슨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었던 거죠 지금까지. 네, 뭐 다른 회사도 지원 많이 하시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현업 개발자로서 네. 인정받는다는 게 꽤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만지고 음. 스스로는 주변에서 컴퓨터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제 진짜로 이걸로 소위 말해서 코딩밥을 먹고 살 수 있다. 코딩밥을 먹고 살 수 네, 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은데 아직 그걸 시작하지 못한 학생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좀 모르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코딩이라는 어떤 그 일종의 무예를 나름대로 익혀왔는데 이게 실전에서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제 도장문을 두드린 친구들한테 이제 격려를 해줬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경기 영재 캠프 그런 데서도 또 이렇게 뭐 발표를 하시고 아, 그렇게 네,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NDC라는 곳에서 NDC? 넥슨 NDC 가 개발자 뭐죠? 컨퍼런스라는 아, 예. 그 매년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조금 이런 외부 활동에 많이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네. 뭐 영재 캠프도 그렇고 뭐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있었던 학술 발표회도 아.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정보 올림피아드 심사위원으로 뭐 음. 참가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영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중에서 코딩에 굉장히 재능을 보이고 또 수학이나 과학에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캠프에 참여해서 실제로 현업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기도 하고 아.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좀 이렇게 로드맵을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게임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아.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주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똘망똘망 하던가요? 아, 네, 정말 영재 캠프라서 똘망똘망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네, 너무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질문을 하고 아.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아. 그 지자체에서 하는 네, 네, 네. 그 지자체에서 경기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음. 의 주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간 업체들이 함께 참여를 장을 열어주는 그런 그런 게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쁘셨군요. 네. 대표님도 정신 없으셨습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뭐 요즘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코딩 올해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사실 있고 싶어가지고 저는 아. 퇴사를 올해 초에 했고요. 퇴사를 회사- 했다는 예. 게 LG전자를 다니고 그동안은 있었는데 이제, 예, 회사를 아. 다니면서 사실 이 음. 비영리 활동을 병행을 3년째 네. 하다 보니 아. 사실 많이 힘들더라고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셨던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 계속 교육하고 또 그 기존의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의 그런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창의성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창의성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뭐 제가 배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나도 재미없는데 애들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연구를 병행하면서 또 주말엔 교육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예, 이제 그 좀 그 퇴사하고 그 코딩 클럽 운영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는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는 말도 안 된다라고 다 생각했거든요. 약간 미쳤나? 왜 아이들이 뭐 왜 그 코딩을 배워야 되고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Y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공감대를 사실 얻는 거가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어떻게 이 청소년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3년간을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공감을 하고 그 다양한 뭐 비영리도 그렇고 뭐 영리도 그렇고 교육 활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경기도 같은 이제 지자체랑 같이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청년 교육 활동가를 좀 그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 육성하는 뭐 이제 그런 사업을 좀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계속 그 교육을 하는 저희는 다른 컨텐츠를 쓰지 않고 실제로 이 클럽에서 그 교육 활동을 한 활동가들이랑 같이 컨텐츠를 다 만들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컨텐츠 계속 만들고 새롭고 좀 다양하게 어떤 것들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는 걸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활동가를 중에 소환하는 역할을 하시는 리더십을 굉장히 발휘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한계가 있고요. 예, 예. 이제 뭐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네. 뭐 초등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또 예, 어쨌거나 이 구조 자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3년 전부터 시작하셨다는 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요즘 하도 이제 코딩이 뭐 사회적으로 열풍이다 보니까 이거를 영리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영을 전공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굳이 이제 비영리로 계속 끌고 오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두가 그 어떻게 이게 뭐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서 좀 자유자재로 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영학을 하고 뭐 인문회를 하다 보니 네. 이제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서 일을 하고 특히 미국은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하는 것도 사실 다 개발자고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든 할 수 있거나 코드를 이해할 수 있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제품을 만드는 단계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다 그렇게 이제 이뤄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심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생각이 발전돼서 저도 막 이렇게 배우다 보니 좀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배울 걸. 뭐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럼 청소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모두가 사실 개발자가 된다거나 뭐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실제로 하다 보니까 네네. 예, 그냥 본인의 탤런트랑 관심사가 다 다양한데 이제 대신에 이제 기본 소양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건 이 기술을 어떻게든 내가 잘 쓰든 뭐 어느 정도 이해만 하든 알고 있는 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게 막 너무 영리로 가서 모두가 뭐 수학 배워야 돼.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기본 소양으로 저는 네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코딩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막 문화예술이나 스포츠나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아주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네. 그냥 기본 소양으로 어느 정도 익혀도 괜찮은데 그거를 또 막 영리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또 사교육으로 잘못돼서 네. 그 모두가 막 올림피아드 나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막 해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너무 막 그 닥달하는 그런 학원 중심의 그게 아까 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모두한테 또 막 그렇게 드라이브 거는 게 사실 걱정이 돼서 그냥 아니다 이 정도 비영 죄송합니다. 네. 예, 비영리로도 충분히 재미 느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사실은 좀 그렇게 했었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혁신의 최첨단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의사 결정이 사실은 코드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나만 이렇게 할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지금 이렇게 왔지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다른 길을 보여줘. 이 지점이 사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에 이런 새로운 운동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말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코딩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든 이들을 위한 이제 리터러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코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 대표님이 지금 하나의 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저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코딩이 우리의 앞으로의 21세기의 인생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교수님은 우리 그 야구공이 떨어지는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코딩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하나 네. 예로 든 것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인문학적인 아이디어가 번뜩여 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이폰 뭐 핸드폰과 뭐 PDA와
뭐 라디오와 여러 가지 기능을 결합해서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서 명암도 나가지고 음악도 엄청나게 넣어서 들을 수 있는 장비를 잡스가 딱 생각을 해내가지고 기술 관계없이 그 아이디어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이폰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막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봐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60년대 나온 미국의 SF 영화를 봐도 그런 게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게. 예, 있어요. PDA 같은 게 있고요. 태블릿 같은 거 다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영화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잡스가 가졌던 포인트는 그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기술이 그거를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실제로 경제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알아본 것이 잡스의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잡스가 그랬던 거는 잡스는 자기는 개발을 안 한다고 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또 수학 얘기합니다만 수학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고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고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기술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한 거지. 그 사람이 개발을 직접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엄청나게 잘했을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디어란 거는 사실 저도 오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아침에 하나 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늘을 그냥 날아다니면 어떨까? 그게 지금 좋은 아이디어. 네. 여기 집이 그렇게 멀진 않은데 오다 보니까 네. 차가 막 있어서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 그냥 날아오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제가 처음 낸 아이디어도 아니고 한 몇천 년 전에 책에도 나오는 아이디어거든요. 단지 그걸 만들 기술이 없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만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 구현이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어느 것이 실제 구현 가능하냐?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이어블하게 팔 수 있게 구현 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가 없으면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직접 개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개발을 지휘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개발에 대해서 기본 소양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 소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사실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 학생들한테 또 이제 그 입시 교육식으로 뭐 사교육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막 힘들어하고 뭐 애들 막 뭐 너무 고생시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런 부작용이 당연히 많이 생기게 될 텐데요. 수학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중요하다는 걸 세상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중학생, 전국 초등학생 뭐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10,000명 중에 한 5,000명은 수학 올림피아드를 다 시작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쪽도 어쩌면 몇 년 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그게 저는 교육을 조금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수학도 그렇습니다만 이쪽 코딩이란 말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딩에 관련된 교육을 조금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굳이 꼭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쉬운 걸 하더라도 학생들이 재미없어 하는 부분을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꼭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이 당연히 많죠. 사람 상식에 맞지도 않고요. 사람 상식에 맞지도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을 가르치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당연히 힘들어하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쉬운 걸로 낮춰가지고 그냥 재밌어 하는 걸 가르치는. 예,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어려운 걸 이해시키고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 이렇게 어릴 때 저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굉장히 답답하죠. 하기 싫어지고. 근데 이제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뭐 이런 거 보셨죠? 가끔 게시글 같은 거 올라오는데 사진이 있는데 별거 아닌 사진 같은데 밑에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뭔가 무서운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그 예를 많이 드는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그래프 이론 같은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프 이론은 수학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던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프에서 제일 짧은 길 찾아라 그러면 뭐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많이 풀었던 퀴즈 있죠. 강이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늑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양이 한 마리 있어요. 배추가 하나 있어요. 양과 배추를 같이 사람이 없을 때 놔두면 양이 배추를 먹어버립니다. 늑대와 양을 사람이 없을 때 있으면 늑대가 양을 먹어버립니다. 배는 사람이 무조건 타야 움직여요. 뭐 복잡한 문제죠. 근데 이거 막 하다 보면 풀립니다. 거기 푸는 과정에 자세히 보면 그래프 이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프 이론이 깔끔하게 들어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이론을 가르칠 때 이유를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이 가르치면 아 이게 그래프가 이런 거다. 이해하니까 재밌지. 마지막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이 마지막에 이 말을 못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예. 많이 있고 예. 그러고 나면 초반에 포기하거나 그냥 아니면 그냥 재밌는 것만 하자. 어렵지 않고 재밌는 것만 하자. 라고 할 학생들도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이 모여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딩이라는 일종의 수업 교과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잘 자리를 잡아야지 안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 수포자처럼 코포자가 또 이제 대량으로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게 외워서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암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한자도 제가 아는 글자가 열 몇 개밖에 없어요. 글자 너무 복잡해요. 열 몇 개밖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얘기를.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때 주관식이 있었거든요. 주관식이 예. 있었는데 주관식 시험이 제가 첫 세대예요. 주관식 시험 쓰는 게. 근데 주관식 시험 첫 시험이니까 한문 시험에 분명히 한자 쓰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력고사 전날 10글자를 외워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상당히 그 출제위원회 그 감이 예, 길러지고 좋은 계셨던 뜻을 가진 거네. 글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쁜 뜻을 가진 글자는 다 빼고 뭐 그런 식으로 외웠었죠.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올림피아드를 하면서 저한테 찾아오고 뭐 저 삼성 뭐 이런데 삼성이 특정 회사에서 뭐 직원도 평가하고 막 이런데 문제를 막 만들고 하면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냐? 외워서 푸는 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외우는 거 싫어하고요. 외우는 거 싫어하고 외워서 푸는 문제는 교육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외우는 거 없이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요소가 물론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지식은 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좀 있어야 됩니다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생각을 하고 풀 수 있는 문제.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10분, 20분을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해야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야 교육을 제대로 가도록 드라이브할 수 있고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양이 쌓이고 쌓이면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창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란 게 창의적이란 게 이제 굉장히 뜻이 넓은데요. 굉장히 뜻이 넓은데 하늘 날면 좋겠다 이런 창의도 창의입니다만 기술을 접목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냐까지 네. 생각하는 창의란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이 어딘지를 다 알아야 되고요. 창의란 말을 엄밀히 따져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없던 걸 만들었다. 없던 걸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없던 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창의란 말의 첫 번째 뜻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두 번째를 빼고 창의를 생각하면 첫 번째 뜻 없던 걸 만들었다고 하면 저도 하루에 1000개씩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고 남이 안 만들었던 거를 만들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네. 남이 안 만들었던 걸 만들어야 됩니다. 남이 뭘 했는지 다 알아야 되죠. 창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부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하 대표님의 코딩 클럽에서 나온 이제 메이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메이커도 결국은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재료, 소재에 대해서 그걸 잘 알고 있어야지 그걸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양성하기에 이 코딩이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코딩이 앞으로 왜 중요한가요? 저는 이제 혹시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저희 교수님이나 뭐 대표님 두 분 다 교육 쪽에 네네. 몸을 담고 계셔서인지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짚어주신 맥락에 되게 동의하는 것이 일단은 저는 코딩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코딩을 교육해야 된다 뭐 4차 산업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코딩을 교육해야 된다는 그런 힘을 너무 막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코딩을 막 시작했을 때부터 뭐 최근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잠시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해리포터라는 그 소설에서 그 마법을 쓰지 못하는 일반 사람을 머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마법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파이어볼 하면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저가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약간 마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는 할 수 있는데 저를 위해서 뭔가 계속 움직이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임도 만들었고 뭐 나이가 들어서는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뭐 저한테 스크랩해서 보여준다든지 매일마다 네. 또 뭐 최근에는 뭐 저희 사촌 누나의 조카가 이제 4살인데 뭐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는데 좀 불안하다 해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걸로 앱을 짜서 네. 특정 시간에 이제 특정 좌표에 있지 않으면 알람이 오고 뭐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저 스스로 이거 너무 재밌고 그래서 만들었던 경험이 많은데요. 네네. 특정 직업을 뭐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니면 미리 말씀드리고 사진 기사 이런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인화하는 기술, 사진을 찍어서 이걸 실제 사진으로 내놓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 사진 기사분들이 그렇게 해서 사진관을 차리면 그야말로 사진밥을 드실 수 있게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핸드폰을 두고 다 사진을 찍고 그거를 자기가 현상할 수도 있고 뭐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되게 난이도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내가 사진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되려면 두 가지의 범주가 있는데 무엇을 찍을까가 있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인화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인화하는지에 대한 기술만 있었어도 사진 기사로서 내가 프로페셔널 사진 기사로서 활동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화하는 기술, 사진을 뭔가 찍어서 실제로 보게 만드는 기술 자체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기술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개발자로서 느끼는 것이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요. 코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통계에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그 중에서 이제 퍼센티지를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45% 정도 되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4%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뭔가 하면 뭔가를 구현할 능력, 구현하는 것, 그냥 구현하는 사람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거고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는 무엇을 만들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도 되게 유명한 작가분들은 사진 작가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찍을지, 어떻게 하면 모델의 그런 깊은 감정부터 표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사진을 암실에 가서 인화하고 이런 기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 어렸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소의 URL로 특정 유저의 아이디를 넘기면 그 아이디의 이름, 성별, 나이 이런 것을 리턴하는
어떤 API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진짜로 서버렉에 드라이버 들고 가서 일단 장비 연결부터 하고요. OS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각종 프레임워크나 뭐 서버를 돌리기 위한 걸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DB랑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 작업으로 문서에다가 다른 분들이 볼 수 있게 이 주소에다가 이런 변수를 집어 넣으시면 유저 아이디라는 걸 집어 넣으시면 성별과 이름과 뭐 성함이 리턴돼서 나오는 API입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그 문서를 만들면 그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서 드라이버를 돌리는 거라든지 뭐 특정 기술을 뭐 DB를 안다든지 제가 조금 과장을 보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로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아이디를 받아서 DB에서 그 아이디가 있는 것을 찾고 그래서 그 다른 정보 중에서 성별과 나이와 이름을 받아서 리턴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자연어 코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의 어린 학생들은 진짜로 가능할 건데 지금도 그때 제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이 5줄 정도의 코딩이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서버가 없이도 이런 모든 것들이 구현이 가능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DB에서 이런 걸 호출하고 뭔가 리턴 값을 돌려주고 뭐 그런 명령어를 익히는 것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진 인화 기술을 익힐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찍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약간 뭔가 평가에 치중된다는 우려를 다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되면 아이들이 암기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주려면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잠깐 다른 얘기를 세자면 또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수님이 재미라는 측면인데요. 제가 코딩 스승님인 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중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단 뭔가 그림이 나오고 쉽게 화려하게 뭔가가 움직이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아니 왜 기본기를 다지지 않고 그렇게 사파무공처럼 마치 이렇게 당장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부터 가르치려고 하냐. 그래서 일단은 애들이 중학생인데 뭔가가 저 같은 경우에 중학생 때 막 텍스트로 별 찍고 막 이런 걸로 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요즘에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흥미, 재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분은 이제 서울대에서 교수를 할 정도로 정말 천분의 1의 천재이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더 재밌는 게 있어도 부모님께 뭐 서적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책 볼 수 있었던 분이셨던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미디어에 넘쳐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알았는데 제가 활자 중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항상 밥 먹을 때도 책을 읽었더니 이게 사실은 중독인데 부모님이 되게 막 이뻐하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막 인정을 받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맨날 하는 것이 스마트폰 보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더 재밌어요. 더 살아있는 내용이고 항상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저도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세대였으면 부모님들은 저한테 그러셨겠죠. 책 봐서 이쁘다가 아니고 왜 맨날 스마트폰만 보냐고 하실 거잖아요. 그만큼 되게 빠르고 재밌고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들이 넘쳐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너는 어떤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뭔가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같이 아주 로우한 레벨에서부터 정말 책을 보고 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일단은 뭔가 자기가 만들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일단은 가르쳐주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아이들이 넥스트 레벨에 대한 갈구가 생기는 시점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돌 가수가 처음에 데뷔를 해서 인기를 끌면 사실 뭐 대통령 된 것보다 더 기쁠 거예요. 근데 한 3년 차에서 5년 차가 됐을 때 그때는 그 아이돌한테 뭐를 하라고 해도 자기는 죽어도 아이돌 가수 할 거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한 3년 차에서 5년 차가 됐을 때 나는 이제 배우가 되겠다. 뭐 다른 거랑 영화 배우가 되겠다. 이런 쪽으로 뭔가 넥스트 레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투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모두가 사진을 찍고 사진 작가가 모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는 건 기본 사항인 것처럼 아이들이 코딩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두가 이제 넥스트 레벨 진짜 프로페셔널 개발자로 갈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대한 갈구를 느껴요. 아까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별로 대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신인 아이돌이 자기와 똑같은 지위를 누렸을 때 나는 이제 5년 동안 이 바닥에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 왔는데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겠는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됐을 때 나는 더 뭔가 다른 곳, 넥스트 레벨로 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긴다고 하는데 개발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유저와 개발자의 경계가 되게 많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말로 하면 뭔가 API 하나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진짜 이렇게 10년, 뭐 5년, 10년씩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개발을 경험한 학생들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 나는 코딩을 잘하고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1년 차 학생들이 자기랑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느꼈을 때 분명히 뭔가 끌어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어릴 때 그냥 저 세대에서 코딩을 했어도 잘했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그 친구들이 프로페셔널로 개발자로 가는 것은 어떤 유저 레벨의 단계가 아니라 진짜로 그 자연어로 말했을 때 이것이 코드로 변환될 수 있는 걸 만드는 사람들 이제 그쪽으로 갈 학생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되게 일맥상통하게 일맥상통하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경영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걸 사실 소통하고 만드는 것이 그 인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또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데 이제 이게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의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제 기술 그리고 미래 기술에 따라서 어떤 그런 미디엄 매체가 각광을 받느냐 좀 더 공감을 받느냐를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야 기쁨을 더 많이 느끼는 게 그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인터넷이라는 것을 네네. 통해서 뭐 SNS 있고 뭐 이런 그러고 또 워낙 이제 좋아하는 게 뭐 유튜브, 뭐 네, 영상, 유튜브, 게임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을 하다 보니 기술을 가지고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소통의 즐거움, 만드는 즐거움을 이제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게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친구들과 더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의 관점에서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코드에 대해서는 1도 모를 때는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뭐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뭐 최소한 이런 언어를 코드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뭐가 만들어지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굳이 개발자가 없더라도 아주 멋진 뭐 사이트 아니지만 우리 사이트를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급할 때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의 관점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폭이 늘어난다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도 느꼈고 지금 이제 더더욱 느끼는 거는 이건 그냥 배워야 돼, 이건 써야 돼라고 내가 막 그 뭐라 해야 되지 교과목에 뭐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게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난 뭐 이걸 만들고 싶어서 이걸 하고 싶어서라고 접근하는 것이랑 누군가가 넌 이걸 모르면 도태돼 공식처럼 외워 뭐 이 언어가 필요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이 개발자님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냥 코더라고도 하고 코드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지. 실제로 이 사회 이제 앞으로 더더욱 필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혹은 그 설계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설계를 하고 만들면서 기획할 수 있는 이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막 질리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나 뭐 개발 좀 해봤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쓸까? 근데 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이 도구를 쓸 것이냐 그 동기를 그러니까 뭐 그게 성인이든 애들이든 각자의 동기는 다 다를 것 같거든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이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그 골프를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배웠었는데 한국에서는 골프 배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똑딱이부터 시작하거든요. 앉아서 계속 이 공을 치는데 그걸 한 달을 배우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 각도 맞춰서 이제 점점 멀리 나가고 하는 건 하는데 나도 좀 이렇게 멀리 팡 쳐보고 싶고 아이언도 쳐보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냥 막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팔을 좀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여기는 그 똑딱이가 없냐 그랬더니 그게 네가 무슨 프로 골퍼가 될 것도 아닌데 뭘 똑딱이 이거를 몇 달을 하냐 일단 해보고 거기서 나가서 좀 더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게 그 교육 방식의 차이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좀 재미가 붙으면 그러고서 네가 좀 잘 치고 싶으면 그때 다시 가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자세라던가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 그 트레이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예, 예. 예. 그골프의 예를 드니까 좀 이해가 쉽네요. 예. 여기 연령대가 제가 보통 만나시는 분들에 비해서 예. 다양해서 예.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코딩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조리 있게 설득해 나가는 일종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의 중요성이 지금의 이제 코딩 교육으로 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어떤 그 하나의 역량, 직능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진짜 기쁨 이런 거를 이제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살짝 다른 방향도 네.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쓸 거냐를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매우 네. 중요하고 이걸 하면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다. 지금 이걸 하면 이걸 할 수 있다. 저도 골프를 배우다가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골프 그 교습소에 최대한 오래 다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르치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근데 그 이제 어디 쓸 거냐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그 방향 이슈가 있는 게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기술이 뎁스가 너무 깊어서요. 너무 깊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걸 어디 쓴다는 걸 얘기해 주기가 매우 힘들죠. 매우 힘들어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디 쓸 거냐도 중요합니다. 그걸 최대한 알려주려고 멀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고 대단한 창의력이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네가 지금 배우는 게 어디 쓸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는 뎁스가 너무 깊어서 한계가 있고요. 그것 자체를 좋아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자체, 그 기술 자체를. 기술 자체가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 자체라고 하면은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거인가요? 그런 것도 뭐 있습니다만 예. 너무 교수님 사람을 상정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탑 클래스 엘리트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교육을 잘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공무원 시험 보는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거기 있던 동영상을 제가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보고 근데 어떤 이제 강사분이 행정고시 붙으신 분이에요. 행정고시 붙으신 분이 행정고시 붙고 공무원 안 하고 그냥 강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포스가 상당히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한테 공부 내용이 있으면 이게 시험에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걸 보고 그냥 안 물어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고시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이 질문을 한대요. 이거 시험에 나오냐.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것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처럼 이해하면 재밌는 내용들이 그 자체로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진수를 쓰는 방법도 사실 뭐 당연히 받아들입니다만 그거 몰랐던 시절이 있거든요. 왜 십진수를 쓰는 방법이 더 좋으냐? 옛날에 로마 숫자를 쓰던 방법보다 왜 십진수를 쓰는 게 더 좋으냐?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편하냐?
이렇게 간단한 거에도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희열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면 요즘에 우리 또 그 젊은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린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스마트폰이라는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했던 시절에 비해서 코딩의 즐거움을 접하기가 훨씬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요즘에 학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차라리 제발 좀 게임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게임은 뭐라도 좀 자신의 능동성이 들어가는데 유튜브는 그냥 멍하니 그렇죠. 이제 세상이 너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코딩이 주는 즐거움,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또 코포자가 수포자처럼 양산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말씀하신 그 희열을 어떻게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언급하셔서 그런데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데 보면 이제 그 물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수학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설명해주는 채널도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컴퓨터 관련해서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한국 어린 학생들은 아마 접근하기 힘들 텐데 그런 내용을 설명해주고 약간 쉬운 부분은 이제 흥미를 돋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술이죠. 흥미를 돋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튜브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뭐 전쟁 뭐 장면 뭐 싸우는 장면 코미디나 이런 거 보면 재밌지만 그것도 한참 보고 나면 코미디도 반복되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추천에 갑자기 프로그래밍 내용이 뜨면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배워야 된다고 하던데 여기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 있네. 여기 보니까 재밌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 게 레너드 서스킨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서스킨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호킹은 다 아시죠? 네. 호킹하고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킹보다 더 센 사람인데 약간 덜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스탠퍼드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 강의를 제가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스탠퍼드 물리학과에 입학을 안 해도 지금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 걸 제가 본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놀랐어요. 그런 것처럼 직접 가서 강의를 하기는 힘들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세계 챔피언도 있고 뭐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이 많고 설명도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게 여태까지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그런 미디어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다고 알려주셨으니까 거기서 앉아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겨울 때쯤 코딩,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논리, 수학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엽기 동영상 보다가 갑자기 예, 엽기 동영상도 자주 보면 질립니다. 많이 보면 처음에는 재밌지만 질립니까? 처음엔 처음에는 재밌지만 제가 걔를, 뭐 똑같은 게 반복되겠다. 걔를 조금 같이 하면서 달리하는 말씀을 좀 예. 교수님 말씀 반박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좋아한다기보다 거기에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를 좋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저도 이제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뭐든지 글자를 읽었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사다 놓은 책이 뭐 과학책이었고 뭐 그런 명작 소설이었고 이랬던 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나니까 정말 그 3분짜리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휘발성 강한 글들, 뭐 피식하는 웃음 나오는 유머 글들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소비하다가 제가 개발자로서 뭔가 자기 개발의 욕구가 있는데 이걸 읽는 시간에 개발자로서 자기 개발하는 글을 읽으면 얼마나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스탠드를 켜놓고 책을 보지는 못해요. 얼마나 불편해. 이게 책이라는 게 되게 불도 켜야 되고 뭐 자세도 한정되고 누워서 막 이렇게 불도 켜주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원서로 된 논문을 읽었더라면 뭐 기술에 대한 기술 논문을 읽었더라면 아마 다시 금방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티베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제 커뮤니티나 뭐 유머 게시판을 읽는 시간을 좀 줄이고 제가 스크랩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짤막한 기술 블로그, 제가 관심 있는 기술,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서술해놓은 블로그 A4용지 한 장 정도, 그 다음에 발표 자료로 사용했던 그 슬라이드, 쉐어된 슬라이드 그런 것도 한 15장에서 한 20장 정도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스크랩 해놓고 즐겨찾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쓰면 제가 뭐 버스 타고 갈 때, 뭐 화장실 갈 때, 뭐 회사에서 담배 피러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뭐 이럴 때 이제 그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 어떤 이런 IT 잡지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한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기사를 보다가 나중에는 정말 논문을 찾아보고 싶고, 왜냐하면 그 관심 있는 기사가 되게 짤막하게 끝나거든요.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기술인데. 근데 이 원동력을 생각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순수하게 기술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하고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르게 배치되는 게 아닌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로서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고 싶고 더 뛰어난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30분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고, 30분 동안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짤막한 글들 재밌게 흥미있게 잠깐 읽을 수 있는 기술 문서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놓는 노력을 들였거든요. 그것도 뭔가 이렇게 너무 아이들에게 바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에 있어서 그런 종류의 묘를 살려보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틀었더니, 그러니까 스마트폰 활자 중독이었는데 기술 서적을 매일 읽는 되게 바람직한 개발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도해 볼 수 있는 방면이 있지 않을까,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의 어떤 부분을 반론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반론이 아닌 것 그러니까 기술 자체에 네. 대한 흥미를 북돋아 준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분명히 방법은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이제 그렇게 논문까지 찾아보게 되는 네.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이제 진짜로 그런 플랫폼에서는 정말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정말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도 재밌었으니까 아이들도 이게 재밌을 거라는 식으로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도. 하긴 예전에 그런 통계를 본 것 같아요. 이 온라인 뭐 무크라든지 이런 게 발전이 되면서 정작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식자층이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등록하고 그걸 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보다 교육 충분히 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더 편하게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그 우리 하 대표님이 쓰셨던 책을 제가 좀 살펴보고 왔는데, 빅픽처 2016에 쓰셨잖아요. 거기 보면 그 하나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코딩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마을의 역할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약간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코딩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코딩 교육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뭐 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주체가 그 마을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얘기 대부분 해주셨어요.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그 조언을 좀 한번 브레인스토밍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좋습니다. 아까 뭐 지자체가 많은 활동을 했고, 또 넥슨 같은 경우는 또 회사가 나서가지고 또 여러 역할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개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이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일종의 숙제를 던져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뭐 말씀, 그다음에 자체가 재밌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프레셔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되느냐,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그 다수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는 곳은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결국 학교에 던지셨습니다. 학교에서 뭘 하느냐, 뭐 지자체도 중요하고 밖에서도 하고 막 다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과 과정을 바꾸고 그 수능 시험이나 뭐 이런 입시에 관련된 내용을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때 그다음에 자기 입시에 관련된 일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입시란 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입시라는 게 꼭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사실 뭐 대학 들어갈 때 전 학생들을 갖다가 줄넘기 연속으로 몇 개 할 수 있냐를 세워가지고 해도 입시가 되기는 될 겁니다. 되기는 될 텐데 옛날에 해왔던 거가 그냥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빠르게 반영할 수가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수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고 입시 반영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지금 교육받는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상당히 안 좋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야. 지금 내년부터 뭐가 뭐 정규 교육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숫자 내년에 자체가, 들어오는 것들. 예, 숫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말이 되는 범위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예, 게 굉장히 작고 너무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작고. 입시에 영향도 안 주고 입시에 영향도 안 주고, 영향도 안 주고. 예,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밖에서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다리 한 짝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프로그램 굉장히 짜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선수급 이제 굉장히 네. 엘리트급 이런 친구들이긴 한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뭐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렇게 합숙 훈련 같은 걸 하면 거기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밤엔 자야 되거든요. 어린 학생들이니까 밤엔 자야 되거든요. 밤엔 자야 되는데 자기는 안 자겠다는 거예요. 자기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안 자겠다는 거예요. 안 자고 밤새 하면 안 되냐고. 마법의 불을 이미 네. 봤군요, 그냥. 밤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랬더니 꼭 매일 밤새 가면서 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 뭐 영원히 밤새면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을 때 밤을 새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집에 가면 엄마가 프로그램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입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프로그램을 못 짜기 때문에 마치 프로그램을 게임으로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게임 대신 들어가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자기 프로그램 짜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 가면 엄마가 프로그램을 못 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그 유튜브 보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입시가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고 사이드에서 이렇게 입시를 피해 가지고 도와드리려는 분들이 많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결국은 언젠가는 입시에 들어가야 그리고 입시에 밖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입시에 넣는 쪽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그 코딩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도 예. 그 수학에 흥미를 가진 것만큼 부모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을 덜 하게 경험하실 되는. 수밖에 근데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입시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입시 자체가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입시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줄넘기로 입시를 한다 그래도 줄넘기를 다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네. 그거를 고치는 노력을 합니다만 입시 자체를 바꾸는 노력도 네. 너무나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학교 교과 과정과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입시에 있어서 이 코딩이 주는 그 가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같네요. 네,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 네.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을 반대.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입시는 정말 모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가 비슷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언어는 기술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수학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수학과 영어. 수학과 영어. 네. 그거를 제대로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차피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한 수학과 연산의 기반이기 네. 때문에 그 사고력이면 저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 언어를 말씀드린 게 그렇긴 아니고 한데 물론 논리력,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논리력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하면 또 특정 언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입시에 특정 언어를 반영한다는 얘기는 뭐가 아니고 될지 예. 모르겠지만 저도, 이 코딩 저도, 소양을 강화하는 그런 그쵸. 일종의 충분히 입시. 네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뭐 언어만 할 건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네. 그러니까 뭐 올림피아드 문제나 이제 저도 그런 거 봤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그 아주 기초 학문이라서
모두가 시험까지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1번 저는 네. 동감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중요한데 여기서 각자가 보이는 그 관심사나 탤런트가랑 역량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네. 예를 들면 웹페이지나 이런 보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 근데 지금 이제 이개발자님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분석 쪽은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그 구조를 설계를 그것도 효율적으로 잘하는. 근데 그 각자가 그 역량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되게 평균적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되게 어렵다는 뭐 그게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할 거라는 생각이 1번 들고요. 네네. 그나마 그래도 이제 현재 감옥에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계속해서 검증을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늘어나면 오히려 그 사이드 이펙트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사실은 다른 데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입시에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럼 제대로 학교에서 네.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봐야 되는데 지금 10년 동안 그 컴퓨터 과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교사를 거의 양성을 안 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데 이거를 지금 필수로 들어간 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너무나 많은 편차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취지는 좋은데 이미 좀 교육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아예 선생님 없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이 생길 아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네네. 이제 그래서 그냥 기본 소양으로 경험을 하되 여기서 좀 동기부여가 되면 좀 더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동체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방과 후 학교나 아니면 뭐 학원도 사실은 그 또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고요. 각자의 네네. 그런 형편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고 뭐 비영리 단체들, 기관들에서 이런 도움이 있어야 이게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교육자들이 그리고 거기다 공교육 교사가 쌓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배출이 돼야 되고 네네. 기존의 선생님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학교 시스템 안에서만 해결하기에는 녹록지가 않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를 빨리 급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컴퓨터 생길 때 배웠는데 그냥 그 별표 찍고 이거 그래프 막 이런 왜 하는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막 리턴 뭐 엔터 막 이런 걸 써야 되니까 영어 사실 몰랐거든요. 그냥 막 외워서 하니까 싫어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그 이게 현업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뭐 이제 대학생들 요새 관심 있어서 많이 도와주는 친구들 있고 이제 방과학교 교사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더 학교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서포트하는 그래서 좀 불평등이 없어지는 그런 네. 환경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대표님 말씀- 나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마 그 교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교사가 없는 건 사실이고 네네. 교사를 또 교육학과들이 막 없어지는 상황이 있고 없어졌고 한 10여 년간 교사를 거의 안 뽑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기도 한데 또 또 다른 이유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좋다고 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죠. 거기 교사들의 퀄리티를 보면 그 분야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교사로 와 있는 분야는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잘하시는 분들이 교사로 오는 거죠.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교사로 있는 분야는 지금 잘 나가는 분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교사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 분야는 좋은 교사가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 게 컴퓨터 분야가 워낙 잘 나가서 교사하러까지 가실 분이 없는 게 너무 바쁘셔가지고 뭐 교사가 나쁜 직업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더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부작용 전 예상을 합니다만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지난 10년간 제대로 안 했던 걸 오히려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무리해서라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양성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입시에도 반영하고. 그러니까 교사부터 물론 교사부터. 양성을 해야죠. 하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흥미로웠던 게 입시라는 게 이미 영어나 수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역량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 수렴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세 분도 국영수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코딩 교육 받고 잘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 저는 코딩 시작한 게 82년인가요? 네. 1982년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5살 때. 아니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중학생. 네. 제가 약간 어려 보입니다. 네. 그때 82년에 중학생이고 82년에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죠? 35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어릴 때부터 했었고 네. 어릴 때부터 한 친구들이 지금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입시에 없었어도 입시 없는데 그냥 했죠. 왜냐하면 네. 저는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 당시는 하드 디스크도 없고 플로피 디스크도 없고 컴퓨터를 끄면 게임이 없어져요. 네. 그럼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하려면 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짰었죠. 이게 짜서 하 게임을 대표님 의견이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네, 입시는 그런 식으로 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환경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안 들죠.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니다. 네. 저는 약간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기성세대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이들 뭐 학생 기성세대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또 아이들을 교육할 정도의 지위가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그 재미라는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은행으로 치면 막 열심히 참고 수련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하는 것이 약간 저축이라면 네. 네가 재미는 소비니까 조금 해.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세대에게 있어서 재미라는 것의 가치는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거에서 많이 움직여 왔고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재미는 방전이나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로 재밌게 누가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코딩 재밌게 할 수 있게 뭐가 재미인 건지 가르쳐 주는 거 여기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여러분들도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보면 학부형도 계시죠? 다들 학부형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주세요라는 거를 하나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학부형도 있고 동네 아저씨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계시는데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아까 뭐 재미 이런 가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제가 네네.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자녀분이 있다면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고 정말로 몰두하는 것이 없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공부도 적당히 하고 나가서 운동하라 하면 운동도 하는데 자기가 진짜로 여기에 미쳐 있는 게 없는 아이는 사실은 저는 그게 더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는데 사실은 제가 활자중독이어서 책을 봐서 칭찬을 받았고 지금이었으면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혼이 났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에 지금 막 유부남 분들이 주말에도 막 집에다가는 야근 막 주말 출근이라고 하고 출근을 하세요. 근데 와서 게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 게임을 하면 프리미엄 PC방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릴 때 다 그 개발자분들이 전부 다 게임을 정말 미친 듯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이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데 뭔가 선과 악을 너무 구분하고 이 사람이 뭔가 빠졌을 때 이건 좋은 거니까 칭찬하고 나쁜 거니까가 아니라 우리 자녀분이 좀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좀 이쁘게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 와이프 입장에서 주말에 나가서 출근하는 남편이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 그렇게 네, 어쨌거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우리 또 숙제를 내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그 애들이 그 유튜브 많이 보고 TV 많이 보는 게 그 집을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TV 많이 보시거든요. 우리 조카가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똑같이 해요. 아빠는 맨날 TV 보거나 아니면
그 뭐지 태블릿만 봐 이런 얘기를 해요. 표정이 너무 리얼했어요. 네. 정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빠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 자녀든 아니면 뭐 그 나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나도 한번. 그러니까 나는 그 필요성을 느끼나? 와, 너의 세대니까 너는 필요해. 사실 저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그 지자체랑 하는 데서 보시면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서 메이커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개발자도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얘기하다 보면 그냥 해보니까 청년들이랑 어울릴 수 있고 애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즐겁고 그다음에 내가 은퇴했는데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즐거운 게 상대방한테 전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너만 즐거워야 돼서 즐거움은 저는 혹은 하고 싶음 그런 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내가 그 에너지를 전파하는 거고 교수님이 그 강의에서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이 좋아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데 딱 보니까 안 좋아하는데 얘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정말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게 뭐 코딩이든 뭐든 간에 연관성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서 또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니 하면 좋아하실 거고 나도 좋아 그런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코딩 교육이라는 게 자녀라든지 뭐 학생들 대상을 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스스로 얘기일 수도 그렇죠. 뭐 있겠네요. 잘해야 되고 뭐 우리가 전문가가 될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요새는 진짜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그 툴이 너무 많거든요. 뭐 80대 할머니도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그 온 가족이 함께 다 함께 이제 코딩 클럽에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코딩클럽스.org 코딩클럽스.org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부모님에게 조금 더 홍보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홍보하셔도 되는데. 네. 뭐 페이스북에 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자녀 교육이란 게 이 나이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 뭐 이런 상황에서 자녀 교육이란 거 말씀드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 아빠가 맨날 잠만 잔다. 뭐 이러면 아이도 공부 안 한다.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 다른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부란 게 아니고요. 많은 것 중에 제가 생각한 한 가지는 궁금해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습관. 궁금해하는 습관이 없으신 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질문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 이런 때부터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제일 답답했던 질문이 뭐냐면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라고 질문하면 너무 답답해요.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설명은 됐고 하여튼 여기 빨간 거 누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발전이 잘 없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요?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부터 그렇게 이유를 모를 때 답답해하는 습관, 그 답답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레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모를 때 답답해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면 아마 애들도 그걸 따라서 답답하다는 걸 모를 때는 모르지만 한번 보고 나면 못 잊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궁금해하는 습관이라는 게 사실 궁금할 때 답답하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막 두통이 막 오거든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벌써 어느덧 지금 9시를 훌쩍 넘어가지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코딩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코딩 교육, 뭔가 이 교육에 뭔가 손을 가한다는 이제 걱정이 들기 마련인데 세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낙천적으로 이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이 좀 더 바뀐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배워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21세기라는 생각을 오늘 세 분하고 얘기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세 분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그리고 내년 특히 뭐 정규교육으로 지금 들어오는 이 사건이 있는 내년에도 많은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